컴퓨팅적 사고 과목의 동영상 강의입니다. 인터넷 주제에 대한 동영상 강의이고 인터넷 주제에 대한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서비스하고 프로토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전 강의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비스라는 게 무엇인가? 인터넷 서비스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계속 인용했던 이 루피와 나루토에 대한 사례를 갖고 다시 한번 보죠. 루피가 있습니다. 나루토가 있고요. 굉장히 먼데 떨어져 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루피가 나루토에게 라면 먹으러 가겠다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러자 루피의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 비서 앱이 그 이메일을 읽고 루피를 위해서 항공권도 예매를 하고 식당 예매도 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이 그 사례를 가지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서버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 서버들에게 이 개인 비서 앱이 통신을 해서 티켓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식당 예약도 하고요. 이게 기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서비스들이 있는 거죠. 이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것을 이번 파트에선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인터넷은 결국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전 그 파트에서 강의, 그러니까 이전 파트, 그러니까 컴퓨터 네트워크 그 설명의 결과로 보면 결국 컴퓨터 시스템들의 세상이죠.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들이 실제 운영 중에 있고, 그 컴퓨터들은 그 내부에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컴퓨터 시스템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작업들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이게 결국은 컴퓨터 시스템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IP 주소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했죠. 그랬을 때 컴퓨터 네트워크를 설명할 때 보면 이들이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개념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컴퓨터는 IP 주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 IP 주소로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의 어떤 위치에 있는 컴퓨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컴퓨터로 그냥 보낼 수 있는, 그러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이 경로를 다 파악해서 이 해당 컴퓨터에게 딱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각각의 컴퓨터들은 유니크하다고 하죠. 보통 유일성을 갖고 있는 IP 주소를 갖고 있죠.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컴퓨터는 이 IP 주소가 이 컴퓨터를 나타내는 아이디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는 IP 주소라는 하나의 어떤 유일성을 갖는 유니크한 아이디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어디 있는 컴퓨터일지라도 IP 주소, 즉 아이디를 알고 있으면 그 컴퓨터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처리되고 아주 견고한, 아주 안정적인 이런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라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뭘 보내면 지구상에 있는 어디에 있는 위치에 있는 컴퓨터일지라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있으면 그냥 전달이 되죠. 그랬을 때 근데 이 설명이 컴퓨터 네트워크 하면 설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 네트워크 설명에서는 서비스 얘기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IP 주소가 있고 이 하드웨어 안에서 뭔가 보내면 이렇게 받는다 있지만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이번 파트에서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 명확하게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소프트웨어가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것 관점에서 이제 서비스가 나오는 건데, 이게 소프트웨어를 이제 보고 이제 거기서 서비스를 어떤 의미냐를 이제 보도록 하죠. 우선 소프트웨어는 첫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죠. 이거는 이제 이제 프로그래머들, 이제 이 정보통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뭐 계속 하는 일이겠죠.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프로그램 작성기 같은 도구들을 동원해서 이제 만들죠. 그러면 그 만들어진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로 이제 만들어지죠. 사실은 이제 문서 파일 같은 거죠. 그 내용이 이제 프로그램 코드죠. 그래서 뭐 그냥 비유적으로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이다. 그러면 리니지라는 게임의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판매하게 되면 요 코드 이 파일을 CD에 담아서 DVD에 담아서 이제 배포하고 그러죠. 자, 그랬을 때 이게 프로그램인데 이건 하나의 파일이죠. 데이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제 실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이죠. 실행. 실행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항상 컴퓨터는 CPU가 실행하죠.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그 실행하는 그 상태, 실행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죠. 최근엔 프로세스 대신에 이제 thread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실행 중인 거죠. 예자면 프로그램 코드에 A 플러스 B라는 코드가 있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자체는 하나의 문자열로 정의되어 있는 거고, 프로세스에서 오게 되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실제 A하고 B에 있는 값들이 덧셈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CPU가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PU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컴퓨팅적 사고에서 계속 우리는 지적 작업이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프로세스가 바로 그 작업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가 하게 되면 코드 자체는 아닌 거죠. 코드는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술된 거고, 그 실행시키게 되면 프로세스가 이제 그 작업을 처리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리니지 게임 비유를 들면 리니지 게임이 이제 실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게임 캐릭터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뭐 거기서 뭐 싸움도 하고 뭐 뭔가를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뭔가 살아 움직이듯이 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프로세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존재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작업 처리 중이겠죠. 게임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을 때 그거를 외부에서 접근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랬을 때 그 프로세스를 서비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상태, 실행되는 과정, 실행되는 작업을 의미하는 거고, 그거의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프로세스가 서비스라는 거죠. 예자면 뭐 리니지 게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리니지 게임에 이제 자신 아이디를 만들고 로그인하게 되면 이제 사용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유저들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 보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리니지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프로세스, 서비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리니지 코드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리니지 서버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니지에서 일어날 작업들을 이 리니지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웹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리니지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맨 오른쪽이 이건 하드디스크나 DVD에 존재하는 파일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파일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드웨어 서버에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프로세스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맨 오른쪽이 프로그램이고, 중간이 프로세스고, 맨 왼쪽은 이제 서비스 관점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스, 서비스로 이렇게 가는 거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서비스가 핵심.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 프로세스와 서비스가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나 프로세스는 이제 같은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결국은 하드웨어 서버의 세상이 아니고 방금 전 설명을 보게 되면 인터넷 서비스들의 세상인 거죠. 하드웨어는 비슷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가, 리니지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리니지가 되고, 그 롤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이제 롤 서비스가 되는 거죠. 워크래프트가 돌아가면 워크래프트가 돌아가니까, 즉 서비스들이 이제 본질인 거죠. 이게. 이 하드웨어들은 사실 본질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협력을 하고 통신을 하고 작업을 같이 하는 존재는 다시 정리하면 이 컴퓨터 하드웨어들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통신의 주체는 이제 하드웨어가 아닌 거죠. 하드웨어가 아니고 이제 프로세스 내지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시간에 이제 우리 통신을 할 때 이제 그 하드웨어 관점에서 봤는데, 이제 이 서비스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결국은 프로세스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같이 봤던 것은 컴퓨터의 아이디. 그래서 보면 이 IP 주소를 사용해서 통신을 설명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면 이제 서비스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서비스 아이디 내지는 프로세스 아이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를 잡냐면 결국 모든 프로세스는 하나의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는 하드웨어의 아이디를 나타내는 IP 주소, 거기에 플러스해서 포트 넘버라는 걸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 시스템이 있으면 이런 IP 주소가 있다. 보통 이제 IP 주소 우리 설명할 때는 서브넷 번호, 호스트, 컴퓨터 번호 얘기했는데, 그게 32비트면 이제 4개 바이트가 있는데, 보통 관행적으로는 4개 바이트를 바이트별로 숫자를 이렇게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로지컬하게는 이게 이제 요 32비트가 쪼개져서 일부는 서브넷의 주소, 일부는 이제 서브넷 내의 그 컴퓨터의 주소가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관행이니까. 자, 그랬을 때 요 안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컴퓨터 안에 메일 서버 프로세스도 있고, 그다음에 웹 서버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FTP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서버란 의미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로 이제 보겠습니다. 사실 서버 얘기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섞어서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프로세스들 앞에 이런 포트 넘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일 프로세스에게는 25번 포트가 주어지고, 웹 프로세스에게는 80번, FTP 프로세스에는 21번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외부에서 서비스 호출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의 IP 주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 포트 넘버를 줘서 호출하면 이 통신, 인터넷 통신은 우선 요 IP 주소를 갖고 서버를 찾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찾고 그 안에 있는 특정 프로세스를 요 포트 넘버를 갖고 이렇게 찾아낸다는 거죠. 또 다른 호출이 있었다. 이건 21번 호출했다고 하면 요 21번을 가지고 동일한 컴퓨터 내에 있는 다른 프로세스를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통신, 메시지가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인터넷 서비스 주소를 이제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인터넷 서비스 주소는 이제 프로세스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도메인 네임, 이건 심볼릭 네임이죠. 뭐 www.k.com 뭐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IP 주소 있죠. 숫자들 나열된 거, 이런 것들 플러스 포트 번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비스 프로세스에 할당된 번호가 있는 거죠. 요거는 그 컴퓨터 내에서 이제만 유니크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포트 넘버는 사실은 이제 그 시스템 관리자가 그냥 임의의 프로세스에 임의의 숫자 값을 이제 할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표준 포트 번호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잘 알려진 그 서비스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FTP 파일 서버라든지 텔넷, 이메일, 웹 서버 같은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표준으로 정의된 포트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번, 23번은 텔넷, 25번은 이메일, 80번은 웹 서버로 이렇게 표준이 할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게 메일 프로그램이 어떤 서버에서 실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IP 주소를 안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메일 프로세스의 포트 넘버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어떤 포트 넘버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머신에 있는 이메일 서비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했을 때는 그냥 그 컴퓨터의 IP 주소처럼 더해서 그 다음에 25번 포트로 보내버리면 이제 메일 서비스가 받는다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인터넷은 이제 이런 그 컴퓨터 시스템들, 서비스들의 세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수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이런 포트 넘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서비스들은 이제 서로 알고 어떤 특정 서비스에서 어떤 다른 특정 서비스로 이렇게 보낼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컴퓨터 간 컴퓨터 통신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정 서비스에서 특정 서비스로 가는 이런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루피의 개인 그 비서 앱이 그 어떤 예약 시스템에 보내는 것이 명확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 다른 프로세스들이 있어도 정확하게 그 프로세스 예약 프로세스에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보면 이제 구글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 선도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이제 제공 중에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맵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그다음에 뭐 구글 나운가는 소셜 네트워크, 뭐 검색, 그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이런 것들 있죠.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니까 그냥 플랫폼인데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구글 서버 내에서 이제 실행 중에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인터넷 서비스 작동되는 이제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이제 구글은 공개하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이제 그 거대한 그 컴퓨팅 센터가 있죠. 구글 거의 도시 규모에. 그랬을 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이제 유튜브 소프트웨어, 뭐 지메일 소프트웨어, 뭐 맵 소프트웨어, 뭐 서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쫙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구글 그러니까 컴퓨팅 센터에 있는 컴퓨터에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프로세스로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맵, 뭐 서치, 지메일. 그러면 유저들이 이런 이제 그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치죠. 그다음에 지메일이죠. 그리고 구글 맵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웹 브라우저,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아주 간단한 컴퓨터죠. 그러니까 사용만 하는 겁니다. 왼쪽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선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실제 돌아가는 부분은 여기가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이용할 뿐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즉 여기서 화면은 있긴 하지만 왼쪽에 화면 이렇게 실제 작업이 처리되는 것은 여기 중간에 있는 이제 여긴 거죠. 그러니까 구글 컴퓨팅 센터에서 돌아가는 서치 프로세스가 요 구글의 요청사, 요 노트북이나 내지는 이제 스마트폰 상에서 실행 중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온 요청을 처리하는 거죠. 지메일도 마찬가지고 구글 맵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서비스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서비스고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프로토콜이 무엇인가? 서비스 프로토콜은 이제 굉장히 이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얘기했던 것은 이제 그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서비스들 간에 서로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협력을 해서 작업을 처리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인간 이제 세상 관점에서 보죠. 인간들의 이제 핸드폰 통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선 핸드폰 통화하려고 하면 상대편의 전화번호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상대편의 정보도 알아야죠. 내가 누구한테 전화 거는가. 그렇죠? 직위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나이 많은 사람인지, 나이 젊은 친구인지. 그 다음에 상대편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예자면 미국 사람한테 전화 거는데 전화 걸어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죠. 그리고 왜 전화 거는지 명확히 알고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화할 때 뜬금없이 전화하면 굉장히 상대편들 당황하죠.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가가지고 뭐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뭐 문제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편들이 너무나 이제 당황해하죠. 왜냐하면 그 문맥이라는 것 내지는 그 상황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누군가의 무슨 항의 전화를 한다고 하면 이제 뭐 그런 거죠. 요새 뭐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것들 파킹 잘못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이제 못 나가고 그러죠. 그럼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데 그냥 대뜸 전화 걸어서 당신 차 이렇게 세워놨냐 이렇게 시비 걸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식과 예절에 맞게 통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뭐니 자기소개도 해야죠. 저는 누구다. 그러니까 당신이 파킹해놓은 안쪽에 차 세운 사람이다. 그다음에 당신 차가 내 차를 막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차를 빼줬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나오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야만이 그게 이제 적절한 이제 그 핸드폰 통화가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인간 간에서 이제 그 통화 시 일어나는 일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외교 보통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컴퓨터에도 사용하지만 외교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각국 정상들이 이제 만나러 갔다고 해정했을 때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답변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뜬금없이 이제 뭐 농담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요새 한국에서 뭐 당신이 이제 뭐 별로 인기가 없어요 말라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뭔가 얘기를 잘못해버린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외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말들을 하지만 굉장히 예민한 상황까지 다 이제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대화 나눌 때 미리 얘기할 것들, 뭘 할 건지라는 것들이 다 사전에 이제 검토들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외교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상대편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놓죠. 이 얘기 하지 마라. 얘기해봐야 얼굴만 붉힌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프로토콜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얼굴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만나러 가서 얼굴 보기 힘든 사람 만났으니까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겠다라고 하면 이제 외교 프로토콜이 이제 망가져 버리는. 이러면 이제 국가적 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서로 간에 해야 될 얘기, 그다음에 상대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알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루피와 이제 나루토 그리고 거기에 개인 비서 앱의 상황을 보면 현실 세계,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크게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 루피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루토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니 이제 개인 비서 앱이 이렇게 이제 예약을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랬을 때 개인 비서 앱이 요 서버들에게 이제 결국은 메시지를 보내겠죠. 그랬을 때 이 서버 앱이 그냥 아무거나 막 보내서 과연 그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 빨간 줄이 나와 있는데 통신인데 이게 메시지가 날아갈 텐데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서버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뒤에 이제 서비스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죠. 이게 포트 넘버가 당연히 있겠죠. 그랬을 때
개인 앱이 이제 예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서버의 IP 주소는 알고 있죠. 그리고 포트 넘버도 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예약 서비스 보내는데, 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낼 거죠. 근데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데,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 보내면 예약 서비스가 알겠냐라는 거죠. 5월 5일 후샤에서 나뭇잎 마을 예약이 가능해라고 그냥 자연 언어로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좌석 요금 얼마 뭐 이래 버릴 수 있죠. 요새 이제 젊은이들 뭐 메신저 하듯이 딱 보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약 서비스가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가, 의미를. 이게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이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는 뭐 문제 없이 이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서비스에 대한 주소 정확히 알죠. 이렇게 포트 넘버까지 알면 그러면 그냥 보내는 거죠. 요 내용을 보내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예약 서비스가 이 메시지를 받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게 여기 질문을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앞에 해결됐던 거에 다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인터넷 내지는 네트워크의 설명은, 컴퓨터 네트워크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까지 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추가해서 그러면 통신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 해서 넘겨주면 해석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언어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개인 비서 앱이 자연 언어로 그냥 적당히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예약 서비스가 그 메시지 자연 언어로 된 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뭐 아이폰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시리가 해석을 하죠. 자연 언어로. 그런 식으로 자연 언어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서비스들이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고 자연 언어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용어남. 인간끼리도 전화 통화에서 예약하려고 하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혹시 말 잘못했다가 예약 접수하는 이제 그 담당자가 실수로 엉뚱하게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도 많죠. 그만큼 이제 정확하게 나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좋긴 한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이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프로토콜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프로세스 간의 메시지를 받을 때 이미 정의된, 합의된, 표준화된 코드나 포맷이나 절차, 프로시디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어떤 코드를 사용해라,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라, 어떤 그 문법을 사용해라, 어떤 절차를 사용해라가 이 통신 프로토콜에 딱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메일을 주고받는 이제 그 프로토콜이 SMTP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메일 그 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메일 보내는 앱이죠. 개인들 있죠, 무슨. 자, 메일 서버가 있다고 가정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이메일 앱에서 내지는 이메일 보내는 프로그램에서 요런 이제 그 텍스트 스트링, 텍스트 문자를 메일 서버에 보냅니다. 그럼 이제 메일 서버 받고 나서 오케이 하는 거죠. 뭐 이 사람이 이제 스팸을 날린다든지 뭐 특이하게 분류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면 오케이 하고 이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오케이가 오면 이메일 앱은 이 RCPT2 해가지고 수신인 이제 이메일 주소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메일 서버가 이걸 받고 요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사용자가 있으면 오케이 하고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다음번 이제 또 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사스케 뭐 이렇게 아주 이제 또 다른 걸 하나 보내는 거죠.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메일 서버가 봤더니 요 사스케라고 하는 사용자가 없는 겁니다. 이미 마을을 떠나와 버린 거죠. 이메일 계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면 이게는 메시지가 날아가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사스케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메일 이메일 앱은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게 나루토는 있는데 사스케는 없다. 그리고 나면 이제 데이터라는 이제 어떤 그 키워드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메일 서버에서는 요 문자에 날아가는 거죠. 이제 스타트해라.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요 컨트롤 라인 F, 그러니까 뉴 라인하고 점 찍어라는 얘기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면 실제 이때 이메일 앱은 요 이메일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면 요 이제 특수 문자열 비슷한 걸 보내는 거죠. 그러면 메일 서버가 오케이 하고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메일 전송이 이제 프로토콜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11번까지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메일을 이제 보내고 받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지 이건 프로토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확하게 그 순서하고 키워드들이 정의된 거. 여기서 만약에 임의로 이런 것들을 바꿔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프로토콜 안 지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리젝트 돼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프로토콜을 보게 되면 이제 코드라는 것도 이제 키워드들이죠. 여기 나타난 앞에 사용된 메일, RCPT, from to data, OK 이런 것들이 키워드죠. 그리고 숫자도 있죠. 250은 OK, 550은 이제 failure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포맷도 있습니다. 예자면 mail, 그 다음에 from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제 수신인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되죠. 아, 이거는 이제 송신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메일 키워드를 저거 뒤로 보내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 포맷은 이제 양식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절차도 있죠. 정확하게 주고받을 때 먼저 메일이라는 것을 주고받고 그 다음 요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터 주고받고 요 순서도 지켜져야 되는 거죠.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 역시 이제 요 통신 프로토콜은 리젝션이 일어나서 메일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이제 서비스 프로토콜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HTTP라고 해서 웹 이제 서버, 웹 서비스 할 때 사용되는 이제 그 아까 그런 거 같은 통신 프로토콜들이 있고 FTP, 텔넷, SMTP, POP, SSH 뭐 이런 것들이 쫙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규약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터넷상에서의 이제 컴퓨터들의 대화라는 건 결국은 서비스들 간의 대화인 거죠. 그리고 이 서비스들 간의 대화가 제대로 되려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제 프로토콜들이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메일 서버한테 보낼 때는 SMTP 프로토콜을 지켜야 되는 거고 이메일을 갖고 올 때는 이제 POP 프로토콜을 이제 지켜줘야 되는 거죠. 보안을 할 때는 SSH 프로토콜을 지키고 원격 컴퓨터에 접근할 때는 원격 접속을 할 때는 텔넷 프로토콜을 이제 지켜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런 프로토콜들이 이 컴퓨터상에서 있는 서비스들 간에 이 빨간 줄로 표시된 이제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컬래버레이션, 코퍼레이션들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 이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들 간에 정확하게 요청하는 사항 그리고 전달하는 정보를 이제 그 오해가 없이 이제 전달할 수 있게 하게 사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비스와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